보수주의의 네 번째 전통은 시장 자유주의입니다. 시장 자유주의 여기서도 사실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걸로 보이는데 여기는 시장 자유가 뭔가를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로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선 이제 시장 자유를 얘기할 때는요, 한 가지 먼저 얘기할 게 있어요. 개인이라는 말이에요. 인디비주얼이라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런 개인주의 혹은 개인 내지는 개인주의적 전통이 약해서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영미식이 아니라 대륙식 보수주의라고 했을 경우에는 개인주의가 결핍될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는 건 계속 영미식이에요. 영미식 보수주의는 바로 이제 고전적 뭐 여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할까? 개인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개인이란 게 뭐냐라는 걸 이제 이것도 저거 우리랑 안 맞는다 하면 제가 또 논쟁의 차원은 좀 달라요. 서구에서 개인은 뭐냐면은 사실 기독교적 전통에서 좀 나오거든요. 특히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벌어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신앞에서의 단독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앞에서 내가 하는 거고 뭐 내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뭐 옆에서 딴 사람이 약간 도와줄 수 있으면 결국 내 문제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교리적 해석이 있습니다만 켈빈이라는 사람으로 대변되는 그러한 사상은 그런 말.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이제 역시 아까 전에 꼭 리튼 로우가 아니라 써진 법이 아니라 이 불문법적으로는 하나님부터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제가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문제는 어떻게 되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바르면 떳떳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개인의 주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자꾸 이기주의하고 혼돈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원래 건전한 개인주의라는 거는 신과의 관계, 즉 절대적인 도덕을 가진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미국에서 뭐 요즘엔 미국도 사라졌습니다만 개척정신이라든지 혹은 개성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서 예를 들어서 민경훈과 저를 욕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떳떳하고 그러면 한 거예요. 옆에서 욕을 하든 뭐든 그래 욕해라. 그러면 빠이빠이 나는 저 서부로 간다. 오늘 뭐 개는 지져라. 뭐 까라바는 간다. 뭐 이런 식의 물론 이제 극단 재편입니다. 이런 건데 동양에서는 특히 이제 한국을 얘기하면 특히 일본이 강한데 이러한 신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우선 다신입니다. 다신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일본 같이 특히 그 신도 문화, 다신 문화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윤리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러네.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염치가 중요한 거예요. 즉 아까 말한 서구 기독교에서는 신, S-I-N이라는 단어, 크라임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서 죄라고 하는 문제, 신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여기서는 인간관계에서 쉐임, 염치 문화가 나옵니다. 즉 다시 내가 잘못했느냐 못했느냐는 아까 서구에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면 여기서는 옆에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염치 체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왕따 문화도 되고요. 왕따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의리라는 말을 생각해요. 동양에서 의리라는 문은요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인간관계에서. 자, 조폭의 의리. 그 조폭 집단 안에서 통용되는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심하게 하면 유비 관우장군이 나오는 삼국지에서 의리도 그런 의미예요. 쿤벌이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게 아닙니다. 근데 요게 이제 서구에서는 아까 말한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절대적인 가치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또 서구가 뭐 무조건 그러냐. 서구가 욕 먹을 게 있어요. 잘못하면 굉장히 편입적인 게 됐어요. 나만 옳다고 갈 수도 있어요. 이건 조금 논리에. 즉 다시 말해서 좋게 말하면 나만 옳은 거예요. 여러 가지 너도 옳고 나도 옳을 수 있지만 자기가 소속된 집단 거기에서의 관계, 인간관계가 생기고 거기서 맞으면 좋은 놈이고 의리를 지키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해도 조폭 간에서 조폭이 살인했단 말이에요. 즉 배신 안 하고 조폭 관계를 잘 유지했으면 그는 조폭에서 영웅인 거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선한 거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 요런 문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개인주의가 발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집단이고 결국 어디에 소속됐느냐가 중요한단 말이에요. 이런 개인을 바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유주의라는 거, 그러니까 시장 자유주의. 그래서
보수주의가 나오기 전에 이제 자유주의가 먼저 나오는데 여기서 자유주의는 리버럴리즘 혹은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입니다. 근데 이 고전적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려면은 결국 시장 자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가 아주 기니까 이 정도만 오늘 얘기하고 또 추가 질문해 주셔도 좋은데요. 예를 들어 나의 먹거리를 국가가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재산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막스가 말한 것도 보수주의에 인정합니다. 진짜 재산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느냐? 보수주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던 정도만 어느 정도 최소한의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어야지 자유롭습니다. 유치한 얘기로 해요. 저도 딸하고도 관계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 부모님하고 관계가 그러잖아요. 부모님 구박한다. 그런데도 못 나온 이유가 많은 경우에 사실 부모님한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약간의 경제적 독립 없이 제가 어떻게 자유롭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 소리를 해요. 아니, 야, 민주주의에 반대하면 공산주의가 아니야. 공산주의는 경제적인 개념이고 민주주의는 정책적인 개념이냐. 그래서 뭐 민주공산주의, 민주사회주의가 가능해. 이런 소리 하는데요. 머릿속에는 가능할지 모르는데요. 진짜 그럴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면 경제적으로도 내가 주인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생사 역할권을 갖다가 국가나 당이나 집단이 갖고 있을 때 자유로울까요? 제가 한번 여기서 할 때 뭐 2회인지 3회 했었지만 대학을 졸업하면서 당이나 학교나 잠깐 직장 배치위원회에서 가는 직장에 가야지만 되는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물론 실업자가 행복하느냐 문제인데 제가 아주 익숙한 실업자의 자유라는 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실업자의 자유 싫으면요, 실업자의 자유가 없는 데들이 있어요. 군대 말뚝 박아도 내가 이걸 또 얘기하면 군대를 폄하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유와 이 시장 질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수주의자는 믿어요. 자, 시장 자유는 이해가 되는데 조금 시대가 발전해서 예를 들어서 케인주의랄지 자유지상주의랄지 뭐 국가 개입이랄지 이런 게 막 얽히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서 원칙만 얘기한 건데 결국은 이제 미리 얘기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계보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한번 총 계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럽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좀 빼고 중세 사회가 있다가 중세에서 이제 계몽주의라는 것이 나타나고 아까도 말했지만 종교개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프랑스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쪽으로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나타나고 프랑스 계몽주의에서 프랑스 혁명이 나타나고요. 일부 프랑스 이제 귀족이라든지 캐톨릭 쪽에서는 이성을 부정하고 기존의 중세 질서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소위 말한 대륙 보수주의를 형성합니다. 이쪽에서도 근데 재밌는 건 이쪽도 시장을 부정을 해요. 근데 켈빈주의라든지 이런 거 영향을 받은 스코틀랜드 엔라이트먼트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되면서 이것이 잉글랜드랑 합쳐지면서 뭐가 나오냐면 고전적 자유주의라는 게 나와요. 이 고전적 자유주의가 세 가지로 분화됩니다. 아이고, 바로 이제 우리가 영미보수주의는 여기 나오는데 고전적 자유주의가 왜 세 가지로 분화되면 좀 너무 어려운 얘기 한 거 죄송합니다. 좀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잘. 그 당시 이런 고전적 자유주의가 나오던 18세기, 17세기, 18세기마다도 영국에서는 적어도 신을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기독교적인 신이 주는 도덕 질서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인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19세기 와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깨지냐면 세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아마 도시는 나중에 뭐 그림표로 첫 번째는 뭐냐면 막시즘에 도전을 받아요. 막시즘이 어떻게 도전하냐고 지금 바로 이 질문이에요. 야, 너가 자유 맨날 떠드는데 그건 너 있는 놈들의 자유고 난 쥐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야말로 프로레타리아라는 뜻이 뭡니까? 정확한 그 라틴어의 뜻은 제가 알기로 자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없으면 자유가 없다 이런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 때 한 적이 있어요. 나는 프로박테리아다. 그러니까 뭐 프로레타는 자식나 있든 난 자식도 없기 때문에 프로박테리아다. 이제 이런 농담도 했는데. 근데 아까 전에 보수주의자도 그만 인정합니다. 그게 이제 근데 그럼 문제는
그러면 너네들이 추구하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라는 거야. 그냥 각자 자유로운데 어떻게 난 자유로울 수가 없어. 나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뭘 자유로워.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 적극적 자유라는 말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럴듯한데요. 그러면 적극적 자유를 누가 줄 거냐는 거예요. 결국 국가가 달라는 거거든. 그게 이제 케인지안적인 경제학과 일치하면서 갑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국가가 그러면 자유를 준다면은 거꾸로 이 사람은 결국 국가한테 또 예속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식의 잠깐 국가가 자유를 줘야 된다는 입장으로 가는 게 뭐냐면 현대 리버럴리즘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 자유주의자다, 리버럴이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미국 민주당이 이런 사람들이 이거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주 도식적으로 보면 도덕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완전히 자유. 뭐 마약도 뭐 범위가 있겠지만 잠깐 좀 많이 허용해야 된다. 뭐 이런 쪽이고 뭐 동성애도 좋고. 그렇지만 경제 문제는 국가가 이렇게 좀 다 복제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현대 리버럴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고 뭐 그것도 위장이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유시민 선생님께서 자기가 리버럴 자유주의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가 아까 리버테리언입니다. 리버테리언은 웃기지 마라. 국가가 마음대로 하게 되는데 국가가 거대한 리바이던이 돼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자유냐. 그래서 우리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사수해야 된다. 그래서 그야말로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고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되는데 이게 리버테리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걸 자유지상주의라고도 번역했고요. 그다음에 리버테리언적인 경향, 뭐 다 리버테리언 정확히 모르지만 한국의 자유기업원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이쪽 경향입니다. 근데 이쪽에 문제가 뭐가 됐냐면요. 바로 이제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면 신이 없어진 상태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그러면 리버테리안도 다양하지만 리버테리안 두 가지 방법으로 갑니다. 하나는 공리주의로 유틸리테리안이즘. 유틸리테리안의 공리주의가 뭡니까? 벤담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 여기서 행복은 아까 좀 절대적인 게 아니라 플레저가 증가하고 페인이 그러니까 쾌락이 증가하고 페인이 줄어드는 거를 이 사람들은 해피니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쾌락이나 페인은 굉장히 머티리얼리스틱해요. 그랬을 때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듯한데 그토록 개인을 얘기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아니 여기 있는 5명이 내가 하나 죽어 없어지면 이 5명이 좋아진다? 그럼 내가 해킹을 한다? 신도 없고. 개인인데 내가 왜 없어져야 돼? 그럼 4명이 다 죽더라도 나 혼자 살아남겠다고 하는 걸 틀렸다고 어떻게 증명할래? 이런 문제 부딪힙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공리주의는 히틀러 문제로 가요. 히틀러가 대다수의 독일을 위해서 소수의 유대인이라 집시를 희생한다. 이런 논리가. 그래서 자가당착에 빠지는데 그렇게 개인과의 자유를 주장하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의 논리도 최대 다수 최대 행복 논리는 거야. 예를 들어 이거. 시장경제가 왜 오르냐라고 때 설명할 때 시장경제를 하니까 산업이 발전해서 한국 전체가 발전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나 이 주장에 동의하는데 약간 말장난을 하려고 하면 근데 99%나 잘 살게 해도 나는 그것 때문에 피해받았어. 그럼 내가 그걸 왜 지지해? 그럼 99%에서 내가 헌신해? 당신 보니까 절대적인 가치도 없고 신도 없다며. 그 말면서 뭐라고 할게.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 개인을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집단적인 논리로 가는, 그러니까 공리주의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그래서 극단적인 무정부주의적 성향으로 가요. 그랬을 때 이제 아까 보면 그 현대 그러니까 막시와 니체의 도전, 막스와 니체와 다윈의 도전이거든요. 여기서 기존적인 그 서구 영국의 그 18세기의 어떤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이 붕괴되면서 세 가지로 가는데 하나가 첫 번째가 막시즘? 이 막시즘에 영향을 받은 현대 리버럴리즘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리버럴리즘이 완전히 막시즘은 아니죠. 굉장히 막시즘적인 요소를 수용한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 공화당 민주당 단행하지만 민주당의 상당히 그 레디칼한 부분들.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건 막시스트는 좀 아닌데 맞던 거 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리버테리언인데 세 번째가 이제 컨서버티즘이에요. 여기서 영미식 컨서버티즘. 영미식 컨서버티즘은 결국
영국의 클래시컬 리버럴에서 나왔던 거예요. 잠깐만요. 리버테리아니즘의 대표 주자가 하이에크입니까? 아니면 아니? 하이에크는요. 이제 쉽게 영국 말해서 보수- 예. 보수주의자도 자기의 사상적인 스승이라고 그러고 예. 리버테리아는 무슨 리버테리아는- 멍멍이 소리냐 우리 선사인데 하이에크는 본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보수주의가 아니다. 왜냐면 그래서 보수주의가 내가 아닌 이유를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수주의를 비판한 내용은 대부분이 대륙식 보수주의를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리버테리아로 부르지 마라. 난 리버테리안도 아니다. 라고 썼어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규정했냐면은 클래시컬 리버럴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클래시컬 리버럴이고 거기에서 하이에크든 그러니까 리버테리안이든 컨설버티브든 뭐 여기서 컨설버티브는 영미식 컨설버티브는 하이에크를 자신의 정신적인 그 뿌리의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그건 아마 그래서 하이에크 본인은 약간 당연히 컨설버티브도 아니고 리버테리안도 아니고 리버테리안도 아니다. 굳이 나를 붙이면 클래시컬 리버럴이라 불러다오 뭐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네. 세 번째 그 컨설버티즘에 대한 설명, 경제적 설명. 그러면 이제 컨설버티즘은 뭐냐면요. 결국은 아까는 개인을 강조한다는 건 세 가지 점이 다 맞는데 리버테리안의 문제점은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본성을 잊었다라. 그게 굉장히 기독교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리버테리안이? 컨설버티즘. 컨설버티즘. 오케이. 그러니까 리버테리안은 인간이 굉장히 자유롭고 그러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취약하고 죄인이다. 그래서 이 컨서버티즘이 강화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요. 볼셰비즘과 이 나치즘입니다. 특히 나치즘이 또 그렇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컨서버티브 이론가들이 보면은 이제 리버테리안적인 경향이 있다가 나치즘을 보고 딱 한 거예요. 나치즘이 뭔가 바이마르 공화 헌법 어떻게 보면 가장 민주적이라는 헌법. 그다음에 그 당시에 볼 때 교양 수준의 교육 수준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었던 독일인이 자발적으로 히틀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런 짓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뭘까? 그랬을 때 이제 뭐냐면은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라면 아까 하이에크가 지난번에 이제 그 뭐인데 하이에크가 이 익스텐디드 오더를 강조했잖아요. 이거를 보다 액센트를 찍고 가면 리버테리안을 간 거고. 그러니까 하이에크가 익스텐디드 오더를 강조했지만 또 하나 스몰 플래툰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컨서버티브인 거예요. 바로 자, 너무 이렇게 지난번에 복습을 잠깐 하고 익스텐디드 오더가 있는데 하이에크의 어떤 사회 구성 원리는 국가가 있고 시장이 있고 스몰 플래툰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제가 이제 교회, 가정 이런 거를 스몰 플래툰이라고 합니다. 자, 하이에크의 사회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컨서버티브 볼 때, 저 웃긴 질문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요, 특히 여성분들, 남성분들 마찬가지예요. 다 옆에 그 파트너가 너 뭐 먹고 싶니? 어느 극장 가면 다 물어보고 있는 거 좋아해요? 때로는 알아서 해주는 거 좋아하는 거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선택의 딜레마 있는 사람들. 소속감, 귀속감. 그리고 바로 인간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속감이에요. 예. 어디 속해 있어야 된다면. 혼자 아까 말한 고독한 신 앞에서 단독자라지만 진짜 이건 대단한 사람들은 가능한데 보통 사람이 신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신하고 영감 받아본 적도 없고 근데 혼자 서서 신 앞에 단독자라고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소외되고 원죄화된 개인들이 바로 군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 군중들이 바로 히틀러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비 영화 우리나라 유명한데요. 좀비가 원래 미국 유럽 전설 같은 데 나왔지만 좀비가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등장한 거 1950년대인데요. 컨서버티브들이 그렇게 좀비를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좀 편하게 좀 미안한데 그 당시에 미국 컨서버티브들이 볼 때 뇌 없이 그냥 몰려다니는 군중 그게 좀비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개인으로 쓰지 못해서 소속감 없이 그냥 떠다니는 외로운 군중이 되고 떠다니는 존재들 이 여기에 휩쓸린다는 거예요. 근데 리버테리안이 암만 너네 합리적이지 못하니라고 그러니까 리버테리안들이 되는 경우는 경제학과라든지 조금 약간 인테리들이 리버테리안들이 되는데 과연 대중들이 다 그렇게 되나? 이랬을 때 결국은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고 그래서 리버테리안은요 보수보다는 약간 해석하면서 진보주의적 성향을 갖습니다. 인간이 어떤 또 자유시장 경제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까지. 자, 여기서 약간 질문을 던지자면 그러면 컨설버티즘의 경제적 버전은 뭡니까?
그러니까 컨ser버티즘의 경제적 버전이 그래서 이제 리버테리안들은 욕한데 기본적으로는 시장 자유 경제예요. 시장 자유 경제. 자유 경제인데 리버테리안은 좀 더 액센트가 순수 시장 자유 경제라면 컨ser버티브는 시장을 기본으로 하되 이게 컴펜셔네이트랄까 온중주의적이랄까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건 좀 약하지 않습니까? 아, 자유시장 여기서 이제 논쟁이 붙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에 와서 순수 시장 자유주의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냐라고 해서 또 이제 리버테리안들 볼 때 저건 위장된 시장주의자다라고 하는 얘기가 미국 같은 데 나와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프리드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프리드만 그 아들이 있습니다. 밀턴 프리드만 아들. 한국에도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에서 뭐 미래한국이라는 잡지에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밀턴 프리드만의 아들을 인터뷰했다. 네. 오케이. 근데 밀턴 프리드만이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데이비드 프리드만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이름이 조금 착각은 제 자신이 없어. 그냥 미스터 프리드만 아니 프리드만 독터 프리드만이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 사회주의자다. 아, 밀턴 프리드만이 사회주의자다? 그건 또 그러니까 뭐냐면 밀턴 프리드만이 어쨌든 거시경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재정정책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나간 사람이에요, 아들은.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못마땅한 거예요. 아, 그건 심한데? 아니 미국에 또 리버테리안 심한 사람들은 아나키스트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다 경제 그러다 보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복지 문제를 보면 이제 편면이 갈라지는데 순수 세상에 완전 순수 없지만 참 순수 쪽으로 갈수록 리버테리안은 복지를 안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 컨서버티즘으로 가면은 저 사회주의처럼 아니면 좀 복지를 좀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갑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제 정도의 문제를 어떻게 따지냐면 그다음에 이제 가장 리버테리안과 보수주의가 달라지는 현실 문제는요 사회 도덕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미국 얘기를 하면요. 예를 들어 낙태 리버테리안은요. 이 공화당 지지하다가도 낙태 문제 그런 데서 민주당과 거의 괴를 같이 해버려요. 낙태 개인의 자유인데. 근데 보수주의자는 낙태? 이게 생명이라면 아까도 뭐죠? 생명, 자유, 행복 추구는 침범할 수 있어요? 없다. 아 물론 힘들지. 너 힘들다고 사람 죽으면 돼? 이런 논리로 물론 보수주의는 반대예요. 근데 마약 문제. 리버테리안은 미안하지만 남한테 해를 끼치. 리버테리안은 이겁니다. 이러면 리버테리안들 화낼지 모르지만 극단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전보선대로 이빨을 쑤시던 요강형을 치던 내가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내 마음대로 하겠다. 대신 내가 잘못된 건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약을 하는데 뭐 남아가서 마약을 하고 남을 죽이거나 뭐 난동을 피우면 잘못하지만 나 혼자 집에서 마약 좀 하고 그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거거든요. 거기서 컨서버티브는 반대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요 시장 자유주의 요 부분을 이제 정리하고 마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고전적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세 가지 조류가 있었다. 막시즘, 그다음에 여기 리버럴리즘까지 이제 여기 하나에 드셨고 아니요, 그거보다는요. 고전적 자유주의가 있는데 세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 다윈이즘. 다윈이즘. 그러니까 막 다윈이 진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잠깐 다윈으로 해서 기존의 신이 있다는 관념이 무너지게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막시즘, 그다음에 니체가 나옵니다. 요 세 가지 도전을 받으면서 세 가지로 분화됩니다. 그래서 막시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리버럴리즘이 나왔고 이게 이제 모던 리버럴리즘 되고 미국에서 리버럴리즘이라는 말을 이쪽에 가져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고전적 리버럴리즘을 계승한다는 리버테리안들이 이름을 헷갈리니까 자기네들 리버테리안이즘으로 썼어요. 바꿨고. 그러니까 리버테리안이즘은 굉장히 시장과 개인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컨서버티즘은 이 전통에서 나와서 대륙적인 것과 달리 개인과 자유를 바탕으로 나옵니다만은 인간의 죄성을 바탕으로 그 약간 기독교적인 전통이죠.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자유와 개인과 시장을 강조하지만 무조건적인 뭐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이 컨서버티즘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보수주의 탐구니까 시장 자유주의 플러스 복지, 사회 도덕 뭐 이런 거를 결합시키는 이렇게 복지라기보다는 사회 도덕을 포함시켰고 사회 도덕을 하다 보니까 복지적인 요소도 가미할 수밖에 없었다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